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지속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파괴한 진짜 원인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화폐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서기 200년경 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전역을 지배했고 강력한 군대가 있었으며 경제는 번영했습니다.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우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폐였습니다. 은 함량이 95% 이상인 수는 동전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제국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황제들은 군대에 급여를 주어야 했고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으며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세금만으로는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나리우스 동전을 만들 때 은의 함량을 줄이고 구리를 더 많이 섞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95%에서 90%로, 그 다음 85%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했고 로마 정부는 같은 양의 은으로 더 많은 동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약과 같았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기 300년경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구리 동전에 은을 살짝 입힌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화폐 절하였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데나리우스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는 데 필요한 동전의 수가 몇 년 사이에 10배,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통제 불능의 초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던 퇴역 군인들은 굶주렸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곡물을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돈으로 다음날 아무것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물물 교환 체제로 되돌아갔습니다. 1000년 전의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서기 301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가격 통제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최고 가격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빵은 이 가격, 포도주는 저 가격, 이발은 이 가격이라고 정했습니다. 가격 통제를 어기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를 거부했고 암시장이 번성했습니다. 식량 부족이 더 심해졌고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금 징수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자 로마 정부는 세금을 현물로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곡물, 포도주, 가축으로 세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곡물을 어떻게 로마까지 운반합니까? 가축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포도주는 썩지 않습니까? 제국의 행정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도 붕괴되었습니다. 군인들은 급여를 받았지만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졌고 탈영이 만연했습니다. 변방의 방어선이 약해졌고 야만족들이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더 많은 군인이 필요했지만 그들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화폐를 버리고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거대한 농장을 사들이고 자급자족하는 장원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빵을 굽고 자신만의 옷을 만들고 자신만의 군대를 고용했습니다. 사실상 제국 안의 작은 독립 국가들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도시들이 쇠퇴했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도시들은 무역과 상업으로 번영했었습니다. 하지만 화폐가 붕괴하자 무역이 멈췄습니다. 상인들이 사라졌고 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갔습니다. 로마시의 인구는 100만 명에서 5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위대한 건축물들은 버려졌고
수도교는 무너졌으며 도로는 방치되었습니다. 문화와 학문도 쇠퇴했습니다. 경제적 혼란 속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고 도서관이 방치되었으며 예술가들이 후원자를 잃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로마의 지식과 기술이 잊혀졌습니다. 암흑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기 476년 마지막 서로마 황제가 폐위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화폐가 붕괴하면서 경제가 무너졌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정부가 무너졌으며, 정부가 무너지면서 문명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화폐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나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신뢰를 상징합니다. 정부가 화폐의 가치를 조작하면 그것은 국민과의 계약을 깨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서 군대에 급여를 주고 건물을 짓고 국민들을 달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저축은 사라지고 연금은 무가치해지며 임금은 생활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사라지면 민주주의도 위험해집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의 이야기는 현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정부는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빵 한 덩이를 사는데 수레에 가득 찬 지폐가 필요했습니다. 중산층이 파괴되었고 사회적 혼란 속에서 극단주의가 부상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냈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같은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들은 전례 없는 규모로 돈을 풀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오늘 찍어낸 돈은 내일의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침체되고 정치인들이 압력을 가합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통스럽습니다. 로마는 우리에게 화폐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수천 년 동안 화폐로 사용된 이유는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가치를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전한 법정화폐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정부의 약속에만 의존합니다. 이것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신의 화폐를 통제하지 못해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